안녕하세요. 다산의 듀 전병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전동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든 전기를 100이라고 했을 때 이 100 중에 무려 한 60% 정도 되는 바로 이 부분, 여기 60% 정도 되는 부분은 모두 어디에 소비가 될까요? 네, 바로 산업용에 사용이 되게 됩니다. 산업용이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 흔히 우리가 공장 같은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즉 공장 같은 곳에 전기가 대부분 쓰이고 그 나머지는 수송이라든지 가정이라든지 기타 공공 등으로 사용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산업용에서 또 대부분은 어디에 사용되게 될까요? 즉, 우리가 만든 전기를 이렇게 100이라고 했을 때, 자, 이 중에 여기 전동기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부하를 크게 또 조명과 또 부하를 크게 전열로 두게 된다면,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의 대부분은 사실은 이 전동기에 사용됩니다. 한 60% 정도가 전동기에 사용되고요. 이 조명 그리고 전열은 서로 약 20% 정도씩 사용된다고 통계적으로 우리가 분석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전동기에서 무려 60%를 차지하게 되니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만든 전기 중에 60% 정도가 전동기에 사용되고 이 산업용에서 무려 약 70% 정도 전기는 모두 다 전동기에 사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역시 가정에서 만든 것 중에서 대부분도 다 전동기로 사용됩니다. 여러분 실제 집에서 전동기와 관련된 부하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세탁기, 그 다음에 보일러, 냉장고, 에어컨, 청소기, 선풍기, 환풍기 이런 거 모두 다 실제로 바로 전동기와 관련된 부하들이죠. 맞아요. 믹서기나 아니면은 이런 바람 나오는 장치도 모두 다 우리가 전동기가 실제 부하인 거죠. 그러면은 산업용으로 사용될 때는 어떤가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혹시 생산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환풍기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기계를 뭐 철판 같은 걸 자르는 예를 들어 샤링기 뭐 우리가 절곡기라고 하는 것도 있죠. 그쵸? 그 다음에 유압을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공압을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이송 장치라든지 아니면은 절단 장치라든지 아니면 어떤 거 포밍기처럼 성형을 해주는 기계라든지 아니면 사출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프레스 같은 것들 사실은 모두 다 우리가 이런 전동기 부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즉 우리나라에서 만든 전기를 여기 60%가 전동기로 간다고 했을 때 또 이 중에서 우리가 나누게 되면은 실제로 삼상 유도 전동기에는 약 42% 정도 간다고 하고 기타 단상이라든지 직류 단상이라든지 기타 직류에는 약 18% 정도가 소비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전기를 공부한다, 내가 전기를 공부한다 라고 하게 되면은 이 사실은 전기라고 하는 게 눈에 보이지도 않고 범위를 한정 짓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내가 도대체 실물로 봤을 때는 뭘 공부하지? 라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보면 조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전기 하게 되면 불을 껐다 켰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 이제부터는 전기 하게 되면 바로 이렇게 전동기를 제어한다, 전동기 제어 기술자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어떻게 이렇게 일반할 수 있냐고요? 맞아요. 딱 전동기 기술자라고는 할 수 없는데 그런데 혹시 전기와 관련된 학과를 나왔거나 아니면 자격증을 공부했거나 하시는 분들은 이 공부하는 순서를 지금부터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게 되면은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 조금 더 아실 거예요. 보통 우리가 전자기학이라든지 전기 이론 같은 것들을 한번 볼게요. 그러면 거기서 어떤 걸 배우냐면요. 맨 처음 배우는 것은 바로 전기란 무엇인가 이런 전하라든지 아니면 전기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배우게 됩니다. 주로 이제 물리와 조금 관련이 있겠죠.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요. 이제 자기라는 것에 대해서 배워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자석이라는 것에 대해서
꽤 오랜 시간 동안 학습하게 됩니다. 내가 배우는 거는 지금 나 전기 배우러 왔는데 왜 자꾸 자석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세 번째, 우리가 전자석에 대해서 학습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즉, 전하, 전기와 자석을 합치게 되면은 이제 전자석이 되는 것이죠. 이 전하, 전기를 알고 위해서 우리가 쿨롱의 법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고요. 이 자기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움으로 통해서 나중에 전자석의 세기, 비오사바르의 법칙이라든지 아니면 앙페르의 오른손 법칙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전자유도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우리가 패러데이 같은 것도 이제 배우게 되죠. 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조금 있다가 무엇으로 넘어가냐면 바로 이제 기기, 전기 기기 파트로 넘어가게 됩니다. 전기 기기로 가게 되면요. 처음에는 이제 발전기에 대해서 좀 배웁니다. 발전기에서 배우게 되면 아까 이야기한 패러데이 같은 경우가 나오게 되죠. 이제 전자 유도작용이라고 해서 전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나와요. 결국에는 전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거는 이제 자석과 전기의 콜라보레이션으로 이제 만들어진다. 이 조화로 만들어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단계로서는 변압기에 대해서 배웁니다. 변압기도 이제 전자 유도 법칙에 대해서 배우고 이때 뭐 렌츠의 법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이제 전동기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전동기 즉 뭐죠? 맞아요. 모터에 대해서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기 기기의 크게 세 가지 파트, 발전기, 변압기, 전동기를 잘 생각해 보게 되면은 여러분 실제로 가장 많이 만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발전기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전기 기술자 중에서 발전기와 관련되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발전 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이 동력 발전기인 경우에 말이죠. 수력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아니면 기력, 뭐 화력 이런 거죠. 이런 발전기는 주로 발전소에서 근무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 발전소가 특정한 회사로 구분되어 있죠. 우리가 여러분이 다니시는 회사마다 발전소, 발전기가 있는 것은 아니죠. 이 발전소라고 하는 회사, 우리나라 뭐 동부발전, 서부발전, 뭐 남부발전 이렇게 이야기하는 특정 회사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발전기를 주로 다루게 됩니다. 변압기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 변압기를 우리가 다룬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주로 변압기는 유지하고 그 다음에 보수하는 것이 주 업무일 겁니다. 이 변압기는 주로 이제 제조 회사에서 관련된 회사에서 효성이라든지 뭐 LS 산전이라든지 이런 데서 만들어서 우리가 주로 유지하고 보수하고 교체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지, 실제로 변압기를 그때그때 어떻게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상태로 이렇게 기동한다, 가동한다, 이런 것들은 조금 사실은 다른 의미입니다. 그래서 발전기와 변압기는 우리가 공부는 하고 원리는 잘 알되 이것을 유용하게 들어갈 수 있는 범위가 사실은 조금 한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거? 맞아요. 전동기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전동기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공장에 예를 들어 가더라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단일 기기들이 바로 이 전동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전기의 60%가 전동기라고 해요. 그 다음에 산업용에서는 무려 70%가 바로 전동기. 이 국가 전체 전력량으로 봤을 때는 무려 40%를 차지하는 단일 기기가 바로 이 전동기입니다. 이 전동기는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째, 용량을 이해하면서 먼저 설치를 해야 될 것이고요. 설치를 한 이후에는 적절하게 기동, 출발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 정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속도 제어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그 이외에 우리가 유지라든지 보수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타 다른 특성
기능이라든지 이런 거 뭐 서브 모터라든지 다른 정밀 제어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도 모두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전동기로 깊게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이 전동기만 가지고도 우리가 실제 대학에서는 꽤 오랜 시간 동안 배우게 됩니다. 또 내가 원하는 목표라든지 아니면 특정 제어 대상에 따라서 더 그때그때 맞는 다양한 전동기를 선택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만 하더라도 이 굉장한 이 전문가적인 지식들을 많이 요구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론을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기기를 배웠을 때 사실은 저는 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 전동기가 아닐까. 또 특히 최근에 들어와서는 여기 속도 제어라든지 기동이라든지 정지와 관련된 것들이 이 반도체 소자를 이용한 즉 전력 전자 소자들을 이용해서 제어하는 기법들이 굉장히 다양화되고 고도화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적 실체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전기를 배운다라고 하게 되면 뭐 형광등이라든지 LED를 껐다 켠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 조명처럼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조명에서는 그렇게 고도의 제어라고 할 것이 일상 부하에서는 별로 없습니다. 만약에 이 조명으로 멋있는 어떤 행위 예술을 한다든지 아니면 특히 뭐 예술 조명 이외에는 우리가 그냥 가정이라든지 산업용에서는 조명 가지고 제어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한 온오프 제어에서 특별하게 다르지가 않죠. 하지만 전동기는 조금 이제 다르다는 말씀을 제가 드릴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전기를 배운다라고 하게 되면은 조명이라는 단계를 조금 더 넘어서 결국에는 이 전동기를 우리가 제어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자격증 실기에서는 실제로 이 전기 기능사 같은 경우에는 결국 실기가 이 전동기 제어입니다. 전동기를 어떻게 제어할 거냐, 전동기를 뭐 정역 제어할 거냐, 그 다음에 전동기를 Y 델타 제어할 거냐, 아니면은 직입 기동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이 전동기 부하 중에서 부하가 이 컨베이어 벨트냐, 컨베이어 벨트냐, 아니면 난방기냐, 아니면은 급수회로 그러니까 우리가 펌프냐 뭐 이런 것에 따라서 우리가 종류를 나누기도 하게 됩니다. 또 역시 전기 기능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 기능장 실기에서도 결국 이 전동기를 제어하는 회로를 만드는데 이 자동 제어로서 우리가 PLC라고 하는 것도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다만 이제 전기 기사라든지 전기 산업 기사에서는 이 전체적으로 수변전 설비 쪽에 조금 더 집중이 되어 있어서 이 출제 방향이 수변전 쪽으로 가지만 이 전동기와 관련된 내용도 당연히 모르면 안 되기 때문에 전동기와 관련된 부분으로서 시퀀스 제어에서 전동기 제어 파트를 꼭 이렇게 넣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전기를 배운다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내가 이 전동기를 떼어놓고서는 이야기할 수 없다. 결국에는 이 전동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잘 알아두어야 하겠다. 그래서 전동기라고 하는 것을 잘 알려면 사실은 이제 변압기라든지 아니면 발전기의 기본 원리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사실은 이 전기 기기에 대한 이해를 하려면 이 전자석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면 안 되기 때문에 전자석을 알아야 되고 결국엔 전자석을 알려면 자석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전기에 대해서도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문 중에서 여기 우리가 제일 앞에 여기 이론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전기자기학이라고 해서 전자기학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야, 무슨 전기랑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하는 거야. 이렇게 조금 깊게까지 갈 필요 있을까라고 고민하실 수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것들이 나중에 결국에는 전동기의 원리라든지 아니면 전동기의 설계라든지 아니면 제어를 위해서 꼭 필요한 내용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공부가 조금 더 목적성이 정해지기 때문에 조금 더 재미있게 공부를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드디어 아니면 결국에는 전동기와 뗄 수 없는 관계가 될 것입니다. 전기를 공부하시면서 앞으로 전동기를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결국에 우리가 하려고 하는 공부가 전동기와 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산에듀 전병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